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더라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인권도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라면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일 미국의 평화운동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가 북한의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그대로 이어갈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not enough valid reasons can defend the extensive status quo of an armistice. It is true that we don't see warfare, that bullets are not flying, that bombs are not hitting. But without peace talks, without even just talks, that obscure reality or even a worse one could be on the horizon.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대화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만 치중하는 접근법이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잊거나 무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aving said that, we shouldn't ignore that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makes some people believe that such an approach forgets or neglects the dramatic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shouldn't avoid addressing these concerns.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권에 대한 존중은 평화에 대한 존중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두려움이나 부족함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공개 회의가 올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4년 연속인데 지난해와 같은 비공개 방식 회의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올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개 회의가 이달에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을 전후해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 왔는데 올해는 공개 회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도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일정에 해당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고 현재 시점에 조만간 그런 회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정족수 미달로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되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년 연속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개 회의가 사실상 열리지 않게 되면서 안보리는 4년 연속 공개 방식의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과 별개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위반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는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 속에
북한 인권 문제를 살필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My view is that it's regrettable that we are not retaking the high ground that we once held. It's understandabl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o cope with so many pressing issues, domestic and foreign.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9일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결과 발표를 위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회의 기간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답변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우리의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길 희망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계속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와 안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또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돼 상영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해 각계에서 활동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발전연구원 NKDI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도어 탈북민의 한국 민주주의 정착기입니다. 영화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지송호 의원과 50대 탈북민으로 강원도 생태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창덕 씨, 그리고 인권운동가와 직장인,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다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고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점이 북한과 크게 다르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부적인 제도가 있으면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단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행복이고 단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자유이고 단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뭐 신앙이나 이제 배불리 먹는 것인데 그 안에서 법태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는 탈북민들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받게 된 충격과 한국 사회에 적응해 사는 민주주의 생활 모습, 이어 민주주의와 자유를 선택한 데 대한 평가와 참혹한 북한 인권의 개선 희망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더 도어는 남한에 온 탈북자분들이 이 남한의 그 민주주의 제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정착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향후 나아가서 북한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하는 데 어떤 희망과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시사회 후 제작자들과 탈북민들은 한국과 북한의 민주주의 발전과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북한 모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 공이 중요한 가치가 민주주의거든요.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북한도 사실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라는 큰 긴 장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용기를 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한 북한발전연구원 NKDI는
앞으로도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해 새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디지털 매체와 기술을 주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한국 등의 외부 문화를 접한 주민들에 대해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10일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맞아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당국이 독재체제 유지와 주민 통제를 위해 디지털 기기와 정보 접근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자유조차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도청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교육권 등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당 기관으로부터 승인과 검열을 받아야 하며 최근 디지털 기기를 통해 미국이나 한국 등 외부 문화를 접한 젊은 층에게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인도주의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화됐다고 국제 비정부 기구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 기구 ACAPS는 9일 북한 등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인도주의 지원 접근이 심각하게 악화된 나라로 북한과 카메룬,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5나라를 꼽았습니다. 이 기구는 특히 인도주의 접근 가능성에 매우 심각한 제약이 있는 11개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시행된 북한 당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이 같은 인도주의적 제약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봉쇄 조치가 무역 중단과 필수 물품의 이동을 비롯해 서비스 이용과 인도주의적 대응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다면서 북한 지도부에 충성하는 집단을 선호하는 북한의 사회체계 때문에 외부 세계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공정한 배분과 접근 또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